안녕하세요. 법률톡톡입니다. 여러분, 수억 원 주고 새 아파트를 샀는데 우리 집이 한강뷰, 오션뷰, 마운틴뷰도 아닌 무덤뷰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법무법인 정향의 김예린 변호사님 모시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뷰 아파트 얘기가 굉장히 황당하겠지만 저희가 지어낸 얘기, 주작이 절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요. 혹시 변호사님도 무덤뷰 아파트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접했던 사례 중에는 아파트에 벌레가 막 엄청 많이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벌레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너무 끔찍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지어놨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갖고 분쟁이 생겼던 사례들을 좀 접했어요. 네, 새 아파트 이렇게 지었는데 좀 뭔가 문제가 많거나 혐오 시설이 있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무덤뷰 아파트 오늘 얘기해 볼 건데, 저희 땅짓고가 2019년에 제보자분께 한번 기사를 받아가지고 내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사연 형식으로 알기 쉽게 한번 변호사님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019년 전남 해남군 A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파트가 지역에서 가장 가구수가 많은 대단지인데다가 얼마 없는 신축이라서 해남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저도 이제 감사히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막상 입주해서 거실창을 여니까 무덤 260개 정도가 있는 공동묘지 뷰가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입주민들은 당연히 이제 분양 계약을 취소를 해달라고, 시행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난리가 났고, 시행사는 우리가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 그런데 법적인 의무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맞서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분양 계약을 취소를 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공동묘지 말고도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동물 사육장, 지상 변전소 이런 혐오시설이 여럿 있는데, 우리 수분양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는 이상 좀 다 알기가 어렵고, 또 요새같이 이제 새 아파트 이제 귀한 상황에서는 묻지마 청약을 또 일단 넣고 보시니까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행사나 사업 주체가 좀 공식적으로 수분양자들한테 이런 거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고지할 의무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파트 가치나 이런 것들, 생활 주거 환경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파트 창문을 열었는데 무덤이 보인다, 이거는 약간 좀 중요한 좀 하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계약 당시에 이런 부분들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기망 행위가 성립해서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형사적 처벌을 물을 수도 있게 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고지는 그러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게재를 이렇게 해주시는? 사실은 원래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지를 했다던가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이렇게 자필로 기재를 받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묵인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묵인을 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에 정말 고지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이제 법원으로 갔을 때는 또 이제 상당 부분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구제를 받기에. 근데 이게 특히 이제 분양 광고 같은 게 문제가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분양 광고에 지하철이 생긴다, 학교가 생긴다, 아니면 주변 일대가 다 공원으로 개발된다, 이런 분양 광고들을 해서 그걸 믿고 이제 계약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실현이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랬을 때 그러면 이거는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법원에서는 분양 계약이 체결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내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의사표시인 청약이라고 부르는 그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분양 계약이 체결되는 거거든요. 당사자 간에 이제 어떤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분양 광고를 어떻게 보냐면 청약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 그래서 청약의 유인으로만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약의 내용에 포함이 안 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분양 광고는 그냥 분양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뭐 이걸 믿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해제나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판례가 굉장히 많죠. 네. 사업 주체가 기피 네. 혐오 시설을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뭐 소송이나 그런 거를 뭐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딱히 없는 건가요? 실제로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제대로 고지를 안 했다라고 하면 뭐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가시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뭐 소송이 인용되거나 뭐 기각되거나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만약에 이렇게 무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집값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거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환경에도 좀 미치는 영향이 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형사적으로는 뭐 어떤 사기 혐의 같은 것들을 좀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때 그 손해배상액은 사실 이것도 이제 소송을 청구한 사람이 밝혀야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경우에는 무덤이 없었을 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있을 거고 무덤 때문에 이제 생겨난 아파트 그 뭐 가격의 하락이 있을 거잖아요. 그 차익분을 뭐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한다거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여기를 계속 사셔야 되면 정신적인 어떤 피해도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위자료를 추가로 뭐 청구를 하신다거나 그런 금액이 되겠죠. 아까 제가 그 해남 말씀드린 케이스에서는 수분양자분들이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 모델하우스 등에 이렇게 가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공동묘지를 이전을 하고 그 부지에 철쭉 꽃밭이랑 뭐 산책로를 조성해 줄 테니까 걱정을 말라. 이 말을 믿고 이제 분양을 받았다는 수분양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행사는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자면 분양 대행사가 이제 사업 주체가 아니라 분양 대행사가 아파트 판촉 행위를 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한 걸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사업 주체가 아니라 대행사를 믿고 무덤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누구한테 책임을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분양 대행사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시행사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이 됐느냐예요. 근데 구두로만 그냥 주고받거나 분양 광고에만 대략적으로 나와 있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해제나 손해배상이 좀 어려워지시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제 뭐 원칙적으로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분양 계약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근데 아주 뭐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뭐 묵시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구두만으로도 계약은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뭐 녹취 자료라던가 분양 계약 하실 때 뭐 이런 부분들이 아예 계약서 특이하게 작성이 돼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생각지도 못했던 무덤뷰 아파트 분양 받았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우리 김예린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변호사님 말씀 종합을 해보자면 이제 첫 번째로 이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요거를 물을 수가 있고 형사상으로는 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이게 결론이고 그리고 사업 주체가 아니라 뭐 분양 대행사 등 이제 대리하는 그런 업체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경우 구체적인 녹취록이나 특약 같은 경우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또 이제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